네,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김건희 씨 영장 심사가 열리는 가운데 특검은 주말에도 심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 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주에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20여 쪽인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2차는 60여 쪽이었거든요. 이거 비교하면 좀 적은 분량입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분량이 적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수의 혐의 중에서 세 가지 혐의 정도만을 적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분량이 조금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른 그런 구속영장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인 이 혐의의 중대성과 관련해서 현재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 세 가지가 전부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혐의가 중대하다라는 그런 사유는 인정이 될 겁니다. 이제 결국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특검 측에서는 진술을 그동안 번복해 온 사정, 그리고 이 증거와 관련해서 그런 행방들이 상당히 이제 불명확한 그런 사정들, 또 가족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맞추기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정황들을 들어서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어 왔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얼마나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이와 못지않게 혐의의 소명 정도도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로 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전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 그 태도 역시도 이 증거인멸의 우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각 혐의들에 대해서 얼마나 혐의가 입증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혐의 소명 정도가 아직까지 구속을 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 는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가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이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의혹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씨가 3,700여 차례 이상 매매를 해가지고 약 800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앞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도 영장 청구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선 부당이득을 특정했다라는 점은 일단 특검에서 구체적인 그런 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소명을 한 부분이다라고 읽혀지는 부분이긴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종호 전 대표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이 과연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보고 있는 그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서 상당한 키맨이다, 핵심 키맨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그 건뿐만 아니라 삼부 토건 의혹이라든가 혹은 각종 구명 로비 의혹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지 상당히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일단 먼저 봤을 때는 지금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제 곧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종호 전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그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주범 중 한 명에게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라는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아서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이 딱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이종호 전 대표의 구속 상태가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그런 구속 여부에 연결된다라고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이종호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과점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뜻 납득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뭐 아직 그 구속영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이종호 전 대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사실적으로는 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뭐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정치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굳이 공범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도 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의혹에 공동으로 가담을 했다, 공동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한 걸로 보이고 예. 사안의 무게감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이런 표시 자체는 결국 특검은 추후에 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까지도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을 했고 그 대가로 이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점까지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도 이 뇌물죄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한 내용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는 않긴 하지만 특히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그런 사정으로 적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예. 그동안 이 목걸이의 소재 혹은 소지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번복을 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현지에서 대여를 했다 혹은 지인에게 대여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모조품을 구매한 것인데 분실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검 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그런 선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번복해 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당연히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무척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고 이제 추후에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이런 목걸이라든가 혹은 이 그림의 소재, 그림의 그 소지 경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목걸이의 경우에는 뭐 진품이 따로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 소지 경위에 대해서 번복을 하고 또 모조품이 있었던 이유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집니다. 결국엔 특검 측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것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사한 물건이 아닌가.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그런 뇌물이 아닌가라는 점까지도 파고 들어갈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컨대 뭐 뇌물과 같은 그런 혐의가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전체적인 의혹이 단순히 뭐 단편적인 그런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상당히 권력이 깊게 개입된 그런 비리 문제로 또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채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지금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바로 결정을 못하는 거 보면 어떤 점을 두고 좀 고민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영장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은 얼마나 큰지 이 점을 조금 고민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청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텐데 지금 1차, 2차 영장 집행이 상당히 이제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리력의 행사 강도도 만약에 앞으로 또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반발
반발 역시도 동시에 강해질 건데 그렇게 되면 또 3차 집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패를 했을 때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그런 반발은 더욱 커질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특검의 그런 공정하지 못한 집행에 대해서 강령하지 못한 집행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각오하고서라도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그 실익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뭐 집행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공정한 집행이었다라는 점은 보여지겠지만 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뭐 진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졌을 때 그 실익이 과연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하고 있어서 결국 체포영장을 재발부, 재청구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공정성, 법 집행의 공정성 그리고 실익 이 두 가지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 뭐 그동안의 특검의 기조를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1차 체포영장이 실패가 된 이후에도 그때 가서는 이제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실제 이제 2차 집행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은 행사를 했던 것을 봤을 때 사실 그동안의 기조를 쭉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체포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식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재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3차 집행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실패 가능성을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결국 이 특검이 무력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좀 뼈아픈 비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조사 장소로 이동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윤 전 대통령 입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기도 힘든 지점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특검에서 이 영장을 집행하려 시도를 했고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그런 거부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 그렇다면은 뭐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기소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또 충분히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그 김건희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력 행사에 관해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기자들 앞에서 되게 상세하게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차 집행 때 물리력 행사를 혹시 안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만약 뭐 설득의 방식으로 결국 조사 장소로 이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영장을 재청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3차 집행까지 또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물리력이 수반이 될 거고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2차 영장 집행에서 어쨌든 더욱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무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의 집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이제 완강한 거부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2차 때보다도 더욱 강경한 그런 물리력 행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단지 몸을 잡고 끌어내는 것보다 예컨대 수갑이라든가 혹은 포승줄을 사용하는 방식의 보다 강한 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영장 청구를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준의 더욱 강한 물리력 행사는 거의 수반된다는 것이 조금 당연시되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결국에는 이 혐의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그런 혐의 자체는 무척이나 이제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뭐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봤을 때 이 혐의들을 부정을 하는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진술 태도를 보면 이제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여전히 그런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 적부심에서도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